오늘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탈락되는 사례와 왜 그런지, 해결 방법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첫 손주를 봤어요. 딸이 출산을 하게 돼서 한동안 아이를 돌봐주려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있으려 했는데 몸조리도 도와주고 아기도 챙기다 보니 몇 달 이상 머물게 됐어요. 우편물도 이젠 여기로 받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그냥 전입신고도 했죠. 그런데 얼마 전 연금이 줄어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다르게 수입이 생긴 것도 없는데 알고 보니 딸네 집에 그냥 사는 게 소득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까지 되는 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요즘은 맞벌이하는 자녀들이 많다 보니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상황이죠. 다음 사례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돼서 잠깐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집 새들어 살기도 싫고 아들 집에 방도 남아서 당분간 아들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아들 집 주소로 전입신고도 했죠.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기초연금이 아예 탈락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 집이 고가 주택이라 그 집에 공짜로 살았다는 이유로 제가 돈을 번 걸로 간주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국민연금과 아들 집에 사는 게 무료 임차 소득으로 계산돼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정 소득이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기준에서 탈락이 돼서 받지 못하시는데요. 이때 다른 집에서 사셨다면 지출하셨을 집세가 자녀 집에 살면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소득으로 잡히게 되신 겁니다. 억울하시겠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사례 하나만 더 들어보고 이럴 때 해결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작년에 수술을 한번 크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 회복하기엔 힘들 것 같아서 딸 집에 가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더니 한참 후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확인해 보니까 딸 집에 무상으로 함께 지내면서 요양한 게 소득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게 연금하고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대부분은 자녀분들과 지내는 정도로만 생각하시지 기초연금이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왜 그런지 방법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집 시가에 곱하기 0.78%를 12개월로 나눠서 가상소득이 생긴 걸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소득처럼 반영되어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 집에 살아도 기초연금을 지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통장 이체로 실제로 납부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니 복잡해 보이시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방법 말씀드릴게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서로 간의 의사 합치 합의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자필로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끼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더 쉽게 문구도 알려드릴게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월 10,000원의 조건으로 주소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기간은 부터까지이며 임대료는 매달 1송금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서면으로 남기고 실제 월세 이체 내역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월세는 현금이 아닌 계좌로 넣어서 내역 남기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녀분이 부모님께 월세 받은 게 죄송하면 대신 용돈 많이 드리면 되시죠. 이렇게 하면 그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 임차 소득은 계산되지 않고 기초연금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서가 있고 실제 월세가 이체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약도 없이 그냥 살다 보면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사연처럼 때로는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인데도 연금이 깎이거나 끊길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해결 방법도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월세를 꼭 시세에 맞춰야 하는지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놓으시면 나중 헷갈리실 때 다시 보기 좋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